벡터의 상등 일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벡터의 서로 상 같을 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벡터가 서로 같아요. 일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엇을 말하느냐? 벡터가 가지고 있는 게 크기와 방향인데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게 벡터가 상등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알면 되고,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냐면 여기 있는 것을 쭉쭉쭉쭉쭉 평행 이동했더니 쭉쭉쭉쭉 가지고 갔더니 뭐가 된다? 포개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벡터가 얘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왜? 벡터는 위치에 상관없이 포개어지면 같은 거를 우리는 상등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벡터의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항등원과 여건을 생각해 봅시다. 항등원과 여건. 이걸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항등원과 여건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수체계 할 때부터 기본적인 수를 실수도 마찬가지고 뭐 자연수 전부 다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라고 할 때 나오는 건데, 항등원 여기서 벡터를 따져보게 되면 A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더하기 뭐가 나오고, 내가 교환 법칙을 성립해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서 자리 바꾼 거, 그러면 A 벡터가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얘를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면 0이 아니라 0 벡터가 나와야 되겠죠. 0 벡터. 요게. 그래서 0 벡터가 항등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건을 한번 볼게요. A 벡터에 대해서 더하기 뭐를 했어. 그럼 얘도 뭐를 하고 더하기 뭐를 해요?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뭐가 나와야 돼? 여기 있는 항등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는 0 벡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뭘까?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마이너스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얘가 뭐다? 여건이 되는 것이다. 근데 뭐에 대해서?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벡터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 벡터,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등원과 여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교환 법칙 한번 볼게요. 벡터의 교환 법칙. 벡터가 교환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자 볼게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했더니 얘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와 값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얘 아까 평행사변형법 있죠? 그거 쓰면 되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볼까요? A에서 B로 갔더니, 그러면 B로 가고 A로 가는 것과 같다. 왜? 이거랑 똑같으니까는 먼저 가지고 나중 가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똑같이 성립한다. 요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결합법칙 볼게요. 벡터의 교환 결합법칙 이렇게 나옵니다. 결합법칙 하려면 보통 3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보면 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고 거기에다가 C 벡터를 해주면, 그럼 걔는 A 벡터인데 얘는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한 것을 더해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A에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A 벡터, B 벡터. 자, 요게 되겠죠. 이렇게 간 거. 얘가 뭐다?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얘는 뭐다? B 벡터, C 벡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 경로 잘 보세요. A에서 B로 빨간 거로 갔다가 C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 A에서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요 위로 가는 거죠. 도착 지점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A, B, C 벡터를 모두 다 순서대로 간 것과 똑같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얘는 뭐랑 똑같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한 것과 똑같다. 그런데 결합법칙은 괄호로 맺을 결 맺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결합법칙이 아니라 결과가 얘가 같다는 것이고 여기 있는 부분이 결합법칙이다.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2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차원 벡터. 그러면 하나 더 3차원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차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점을 다 찍어봅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를 A 벡터, 여기서 여기 가는 거를 B 벡터, 여기서 여기 가는 거를 C 벡터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한번 돌려볼게요. 됐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합했으니까 A 벡터, B 벡터 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는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A, B, C 벡터 방향이 벡터 A, 벡터 B, 벡터 C를 합해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이렉트 가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은 무엇이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얘는 파란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빨간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법칙이 3차원 공간 벡터에서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보. 그럼 얘는 뭐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요. 중요한 거 뭐라고? 서로 다른 별표 세 점. 그럼 이 세 점을 뭐로 할까? 그냥 뭐 ABC로 합시다. 얘가 있는데 이 서로 다른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일부러 그릴까요?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에 지금 놓여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 이만큼 뭐로 표시하죠? 얘를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벡터 AB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K배를 해주게 되면 AC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AB를 몇 배? K배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된다? 여기서 늘어나는 거죠. 요 부분이 확장되어진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전체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썩적인 기호를 한번 써보면 벡터 AB는 AB를 K배 해주면 벡터 AB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K배를 해주게 되면 뭐가 된다? AC가 된다. 벡터 AC가 된다. 이렇게 성립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늘어난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눈이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으네. 노란 부분이 벡터 AB인데 얘가 쭉 몇 배를 해주니까 AB를 K배를 해주니까 AC 벡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러한 이것이 성립하는 K가 존재해야 돼요. 이거인 K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가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근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 K는 실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K가 0은 안 되고 K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K가 0이 되면 왜 안 되는지 1이 되면 왜 안 되는지 K가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 여러 가지 있죠. 양수이면 어떻게 되는지 음수이면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양수일 때 0하고 1을 사이면 어떻게 되는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지 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순서대로 합시다. K가 0보다 작아요.
그럼 K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A랑 B는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벡터 AB야. 이해됐죠? 그러면 K가 0보다 작다면 얘가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가야 돼. 왜? 마이너스이면 그러면 AB 벡터에 K배를 했는데 걔가 마이너스이면은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이 된다. 반대 방향이 된다. 자, 두 번째. K가 0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0 곱하기 AB는 AC 이렇게 AB 벡터에다가 0을 해주게 되면은 AC 벡터가 나온대요. 근데 0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가 나오죠? 여기 있는 거는 0벡터가 나오죠. 0벡터. 얘는 뭐랑 같다? 0벡터랑 같아진다. 그러면 0벡터가 나오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점인데 이 다른인데 이게 중요해. 해표 별 같다 안 돼. 얘 중요한 거. 다른인데 얘가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성립 안 돼.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 번째 K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얘도 그림 똑같이 그려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우리다가 잡아봅시다. A가 있었고 B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AB 벡터였어. 근데 얘가 0하고 1 사이인 거예요. 무슨 얘기야? 짧아. 진분수나 꼭 진분수가 아니더라도 몇 분의 몇에서 1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중간점에 하나 잡아줄까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C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AB보다 짧아지는 그래서 AB 벡터에 K배를 해준 게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AB 사이 내부에 C가 존재하게 되네요. 네 번째 K가 1일 때 그럼 넣어봅시다. K에다가 1을 넣으니까 벡터 AB 곱하기 1한 거죠 지금. 그럼 얘는 벡터 AC와 같다. 그럼 얘 보세요. 시점 B 시점 그 다음에 C 종점이 지금 달라. 출발점은 똑같은데 근데 얘가 벡터가 지금 똑같대.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얘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B도 있고 C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B, C가 동일한 점이 돼버려서 세 점이 안 되고 두 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마지막 K가 1보다 클 때. 다섯 번째 K가 1보다 클 때 볼게요. 그러면 그게 이 그림이네. 그게 이 그림. 이렇게 있으면 A, B, C 이렇게 있는 거죠. A, B, C.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벡터 AB인데 걔가 몇 배 더 늘어나요. 최소한 1보다 더 늘어나. 1.0001배라도 2배, 3배, 4배 해서 쭉 늘어나서 C가 AB의 연장선 외분점처럼 우리 AB 밖에 같은 방향으로 밖에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같은 방향이다. K 값에 따라서 그림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거 조심하세요. 조건부터요. K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1이 아닐 때 그리고 K는 실수해야 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하나 또 K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실수배라고 하는데 실수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했던 게 이제 실수배가 됐을 때 뭐 조건이 쭈쭈쭈쭉 나왔었는데 실수배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A 벡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줬더니 여기다가 N배를 해줬더니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B 벡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벡터에 N배를 해준 것 자체가 몇 배를 해줬다. 근데 그 실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중3 때까지 배우는 모든 수라고 해주니까 허수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얘를 실수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성립되기 위해서 몇 가지 또 이제 실수배에 대한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실수배. 얘도 실수배도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을 써주면 n 곱하기 n배를 해줬어요. 어디에다가? A 벡터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A 벡터에다가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해줬다. 그럼 얘 먼저 하고 얘 나중에 해준 거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n 해주고 n 벡터 A 뭐 이렇게 한 거나 그 다음에 반대로 n 그 다음에 n 곱하기 벡터 A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얘는 한꺼번에 다 따로따로 m n
벡터 A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먼저 하든지 실수배는 상관없이 같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실수배도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럼 얘는 분배 법칙을 어떻게 표시할 거야? 그냥 여기 뒤에 있는 거 하나 할 거예요. 똑같이? 여기가 실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벡터 A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하나씩 분배해 준 것처럼 같이 들어간다. A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분배 법칙이에도 같은 분배 법칙인데 위에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서 얘는 무슨 얘기냐면 벡터의 합이 있어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근데 여기에다가 n배를 해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따로따로 분배돼서 똑같이 이렇게 상관없죠? 이렇게 다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벡터를 실수배에 분배해 준 거, 실수배를 벡터에 분배해 준 거 둘 다 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요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 할 게 있나? 0 곱하기 아까 했죠. 벡터에다가 0을 곱하기 0 곱하기 벡터 A를 하면은 얘는 뭐가 된다? 0이 아니라 0 벡터가 되어진다. 그러면 실수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1 곱하기 벡터 A는 뭐가 되느냐? 그럼 얘는 뭐 똑같죠, 뭐 이렇게. 벡터 A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여기 있는 거 하나. M에다가 얘 0벡터를 곱해줬어요. 그러면 이 0벡터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실수배가 돼도 어떻다? 당연하죠. 0벡터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특징들, 실수배에 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 있네요. 이것을 조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